혼인신고를 하지 말고 살아라가 아니라 언제 해야 가장 유리한가? 부동산 때문에 혼인신고를 거부하는 아내, 정상인가요? 이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부동산 때문에 안 한다는 주변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이 늘어나니까 대출이 잘 나오죠? 이런 말도 있어요. 이게 맞기도 한데 틀리기도 합니다. 혼인신고를 신중히 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부동산 규제가 참 많고요. 그 이유는 부동산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혼인신고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산 수준이 변동을 하기 때문인데요. 혼인신고를 하면 두 사람이 법적으로 하나의 경제 주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즉 부동산을 매입할 때 모든 기관들이 나의 상황만 고려하지 않고 배우자의 상황과 조건을 무조건 같이 따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될 때도 있고 받을 수 있었던 대출을 못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혼인신고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혼인신고를 하면 갑자기 대출 혜택을 못 받게 되기도 합니다.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로는 기본적으로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데요. 혼자였으면 충분히 가능했을 조건이 배우자 소득이 합쳐지는 순간 대출 자체가 아예 막혀버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연봉이 4천만 원이면 보금자리론이 가능한데 배우자 연봉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럼 둘이 합쳐서 합산 9천만 원이 되면 이게 자녀가 없으면 보금자리론이 바로 탈락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진짜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 조건이 깨지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생애 최초여도 배우자가 집을 사고 판 이력이 있으면 나의 생애 최초 자격은 끝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대출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청약이나 세금 부분은 또 다르기도 한데 주택금융공사는 부부를 완전히 세트로 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주택을 사고 판 이력이 본인도 모르게 있다면 어쨌든 나는 배우자 과거 이력 때문에 생애 최초 자격을 잃습니다. 배우자 부모님이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사고 판 사실을 배우자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출을 실행할 때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한순간에 한도가 1억, 2억씩 증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비과세 아파트를 투자할 기회를 잃게 되는데요. 원래 혼인신고 없이 남녀 각자 한 채씩 산 뒤에 혼인신고를 하면 두 개의 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먼저 하고 아파트를 두 채 연속으로 사면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양도세를 내고요. 차익을 많이 낼수록 세금도 점점 많아지는, 세금을 하나도 안 냈어도 되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신중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자, 프리랜서의 대체소득 무기가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프리랜서 사업자는 소득신고가 낮을 경우에 신용카드 사용액,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서 연봉 5천만 원까지 대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후에는 배우자 소득이 합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체소득을 거의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에요. 2,400만 원 넘겨도 대체소득 비대상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이유 하나로 대출 한도가 3천에서 7천만 원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신용까지 같이 내 신용으로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 대출 승인율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 신용도 같이 줘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액 추심이 진행 중이거나 이런 게 배우자한테 있다. 그러면 결국 저한테도 부담이 똑같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혼인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잘못된 타이밍에 혼인신고를 하면 대출 수억 원이 차이가 나고 세금이 수천만 원이 차이가 나고 생애 최초 자격을 잃을 수도 있고 투자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는 부부들도 꽤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말고 살아라가 아니라 언제 해야 가장 유리한가? 이런 걸 잘 생각해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혼집 문제를 해결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혼인집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혼부부로서 동일한 주소로 등록하려면 신혼집이 마련된 후에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계약이 만료되거나 이사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면 불필요한 주소 변경 절차를 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청약 및 주택 혜택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청약 및 주택 혜택이 제공이 되는데요. 그러나 혼인신고 시점에 따라서 청약 점수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혼인신고를 늦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혼인 전에 청약을 진행하거나 특정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같은 청약 혜택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늦추고 있어요. 혼인신고 후에 7년 기준이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아이가 생기자마자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보통 출산을 하신 후에 혼인신고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이를 호적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많기도 하고,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 1세대 2주택을 피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안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전세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향후 아파트를 매매할 때 신혼부부 금리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혼인신고를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이것들의 이유가 한 99%는 제가 보기엔 부동산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신지 궁금합니다.